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20대 마지막 국회 일정이 지난 한 주 연일 긴박했습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여야의 대립으로 비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들 역시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지난 10일이죠. 정기국회 마지막 날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포항 시민들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던 포항 지진 특별법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포항 지진 피해자들. 한겨울을 또다시 차가운 텐트에서 나야 하는 걸까요? 잠시 후 포항 현지 연결해서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5일 일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오늘 첫 순서는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주의 화제의 영상부터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번 주 화제의 영상은 시대를 앞서간 가수죠. 가수 양준일 씨입니다. 시대를 앞서간 가수 양준일 씨. 갑자기 네. 이분이 왜 화제가 된 건가요? 최근 온라인 탁골공원이라 불리는 유튜브에서 90년대 영상들이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이 사람 누구지? 그래서 이제 90년대 GD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G드래곤. 네, 그래서 최근에 JTBC에서 시작된 슈가맨 시즌 3의 두 번째 방송에도 나왔었는데요. 네. 시즌 자체 시청률 1위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양준일 파워라고 볼 수 있었어요. 양준일 씨는 91년 리베카라는 곡을 발표하면서 가요계에 데뷔한 미국 교포 출신 가수로는 리베카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기억에 있던 노래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하도 화제가 된다고 해서 들어봤는데 이 곡이 아주 중독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보니까 이분 양준일 씨의 외모가 아역 배우 출신이죠. 유승호 씨. 네. 그리고 빅뱅의 지드래곤을 합쳐놓은 것 같다. 진짜 그렇게 생기셨더라고요. 의상이나 헤어가 이거 진짜 20년 전 맞아? 싶게 이렇게 너무 트렌디하다. 이런 댓글이, 이런 열광적인 반응이 많던데요. 네. 28년 전에 어떻게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느냐.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자 가수들이 화장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돋보이는 외모가 아니었나. 메이크업을 하고. 네,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방송에서 보면 굉장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호 씨나 지드래곤 합쳐놓은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과거 당시에는 너무 앞서간 탓에 네. 이슈 메이커로 많이 불렸어요. 네. 댄스 위드 미 아가씨라는 노래는 당시 심의에서 너무 퇴폐적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영어 가사가 너무 많다. 지금으로 보면 되게 당황스러운 얘기인데요. 영어 가사가 많이 들어가서 퇴폐적이다. 네, 그리고 미국 교포 출신이 외국어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방송 정지를 당하기도 했고요. 이분 교포인데. 네, 라디오에서 영어를 많이 썼다고 해서. 이 교포인데. 네, 네. 그러니까 영어를 그래서 또 작사를 많이 해주지 않아서 리베카와 아마 가나다라 마바사는 아실 수도 있는데요. 네, 가사를 들어봤어요. 직접 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도 방송에서 틀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 활동 후에는 한국에서 자취를 감췄었어요. 네. 미국인으로서는 10년짜리 비자를 갖고 들어왔는데 6개월마다 확인 도장을 출입국 관리소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참 당시 업무 담당자가 너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는 게 싫다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절대 도장을 안 찍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콘서트가 기획이 돼 있었는데 네. 진짜 이런 일 때문에 콘서트도 취소해야 됐고 환불도 해주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V2라는 이름을 활동할 때는
양준이라는 이름을 감추고 몸도 그렇게 많이 키우고요. 네. 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것 또한 편견이고 차별인데요. 네. 이런 일을 실제 겪으셨었군요. 네, 그래서 1969년생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나이로 올해 51. 네, 근데도 방송 출연했는데 뭐 여전히 어떤 수액이라고 하죠. 그런 게 그대로 남아 있다고 네. 팬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조회수나 이런 것들도 지금 폭발적인가요? 지금 뭐 유튜브에 각 방송사들이 양준일 씨가 출연했던 컨텐츠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걸 또 따로 모아서 올리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것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온라인 탁구공원의 시작이 가수 양준일 씨 때문에 시작됐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 뉴트로 그러니까 레트로가 젊은 세대들한테는 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힙한 음악을 힙한 패션을 즐겼었단 말이야. 뭐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면서 네. 세대 간의 공감. 최근에 뭐 원더우먼이라든가 그리고 새로 개봉 고스트버스터즈 같은 네. 영화들도 다시 리메이크 되는데 그런 옛날 감성들을 건드리는 네.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노스텔지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요 톱10에 출연했던 가요 톱10을 아시죠? 김 기사님도. 가요 톱10을 아마 모르는 저희 지금 기술 감독님은 아마 가요 톱10 모르실 것 같아요. 젊으셔서. 유튜브로 보셨을 겁니다. 그랬을까요? 네. 근데 가요 톱10 그 배경에서 무대에서 이 양준일 씨가 노래하는 거를 보니까 새삼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추억 여행이 됐었어요. 네. 네. 한 주간의 어떤 가요계의 그 차트를 쫙 정리해주던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네. 요즘에는 이 가요 톱10 같은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가 이 멜론 차트를 통해서 맞습니다. 네, 가요계에 요즘 뭐가 유행하고 있나, 어떤 곡이 인기 있나 이거를 보게 되는데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이야기가 이 바로 멜론 뮤직 어워드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11월 30일 날 멜론 뮤직 어워드가 온라인상으로 그러니까 모바일과 PC로 볼 수 있었는데요. 혹시 네. 보셨나요? 저 못 봤어요. 네. 대체 뭘 보냐 그럼 이렇게도 물어보시려고 그랬죠. 멜론에서 주최하는 멜론 뮤직 어워드가 올해 10년째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네. 올해 베스트송, 올해 베스트 레코드, 베스트 아티스트, 베스트 앨범 4가지 상을 휩쓴 가수가 있는데 뭐 예상하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이었고요. BTS. 네, BTS였고요. 그리고 비롯한 11개 팀이 출연했었습니다. 4시간 동안 벌어졌고요. BTS 공연만 40분 정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BTS 공연이 한 40분 진행된 게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는데 와, 거기 가신 분들은 뭐 한 1,300만 뷰가 넘어섰고요. 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류 자체가 뭐 K-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네. 뮤직 어워드 같은 행사가 MTV 어워드나 네. 그래미 어워드 같이 미국 중심의 유명 시상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날도 얼마 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요? 심지어 마마 같은 경우는 네. 뭐 아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뮤직 어워드 쇼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K-팝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던 멜론 뮤직 어워드. 그랬군요. 여기에서 뭐 음악적인 얘기를 해주시려고 오늘 이 내용을 갖고 나오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좀 AR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AR이라고 하면 이제 증강현실이죠. 네. 보통은 뭐 이제 핸드폰으로 통해서 어떤 가상 실제로 없는데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것들. 예전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네. 유행할 때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 AR 기술이 이번 방송에서 동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명의 가수가 이 AR 기술이 좀 적용된 공연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 공연장에서는 그 가수와 함께 되는 그런 AR 영상들이 그 시청자들은 못 보는데 핸드폰이나 네. 이런 다른 기기로 보는 사람들은 마치 거기에 그 캐릭터나 어떤 뭐 장면들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연장에 직접 가신 분들한테는 안 보이지만 네. 이렇게 휴대전화나 네. 스마트폰으로 그 공연 실황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마치 그 가수가 등장한 것처럼 보인다. 네. 예를 들면 TXT나 청아나 BTS 그리고 그 있지에 그 적용이 됐었는데요. 네. BTS 영상에는 실제로 그 하늘에 소우주가 있는 것 같이 보여주는 거라든가 네. 아니면 TXT에서는 큰 고래가 공연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청아는 이제 달빛에 비치는 큰 새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들.
이런 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보는 MMA 시청자들은 네. 마치 우리 가수가 이런 환상적인 세계에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러니까 무대 연출이 훨씬 더 네. 멋지게 환상적으로 보였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생방송 중에 증강현실 기술을 입히는 거, 네. 이거 사실 저는 처음 듣는데요. 이번에 처음 활용된 건가요?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라이엇 게임즈에서 만든 온라인 게임 LOL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네. 거기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오프닝에서 K-팝 뮤지션, 해외 뮤지션과 함께 게임 캐릭터들이 공연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가수 옆에 게임 캐릭터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 네. 현장 관계자들은 전광판에 보이는 게임 캐릭터와 그림자까지 재현하는 모습을 보고 놀람을 금치 못했는데 네. 실제로 그 유튜브나 아니면 라이브 방송을 본 사람들은 정말 저기 게임 캐릭터가 있는 거야라는 착각을 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 공간 인식 센서를 달아서 네. 마치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이 기술들은 최근에 SK텔레콤에서는 뭐 휴대전화를 비추면 거대한 고양이가 나오는 뭐 AR 동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지금 AR이 굉장히 많이 구현되고 있고요. 실시간 방송에서 AR 구현하기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AR 기술이 방송에 접목되는 이유 뭘까요?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들이 매일 마주하는 모바일 콘솔 게임이라든가 뭐 PC 게임에서 비현실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디지털 세대들은 특수효과가 접목된 환상적인 세계관을 영상 콘텐츠에 구현해주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광수들이 나오는 장면만 보기에는. 그래서 녹화 방송이라면 CG를 적용해서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실시간 방송에서 그런 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미가 또 반감되는데요. 네. 이런 점을 알고 이제 게임 회사인 라이엇 게임즈가 2017년에 실제 경기장 AR을 접목시켰고 최근 아예 홀로그램을 현실을 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칼레이다라는 회사와 홀로그램을 이용한 AR 기술을 또 라이브 방송에서 접목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광판이 아닌 현장 무대에서도 조명과 AR 기술로 가수가 순간 이동하는 듯한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AR로 백업 댄스들이 춤추는 장면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들었던 AR 증강현실을 K-팝과 접목시킨 올해 멜론 뮤직 어워드 이야기까지 잘 들었고요. 오늘 인사드려야겠네요, 여기서.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는 평일 12시 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뉴스 FM 조현지입니다를 청취자를 이끄는 요소라는 테마를 정해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청취자를 이끄는 요소 그 첫 번째로 다양한 인터뷰의 선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도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면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먼저 긍정적인 면 같은 경우 청취자들이 흥미를 유발할 만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12월 4일 방송에서는 백두산이라는 록밴드 그룹에서 드럼 연주를 하시다 청각에 문제가 생겨 이제는 소리를 그림으로 구현하는 화가가 되신 최소리 작가를 초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려진 분이 아니라 청취자들이 다소 생소하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접할 수 없던 분이었기에 색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이내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방송 중에 청취자들로부터 라디오 듣다가 작가님을 직접 뵙고 싶어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 접속했습니다. 너무 궁금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는데 정말 대단하고 멋지시네요 등과 같은 많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 그날 좀 화제성 있는 인터뷰가 된 모양인데요. 그러면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개선해야 할 점 같은 경우는 시일성 있는 주제와 연관된 인터뷰의 섭외입니다.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같은 경우는 시일성 있는 주제는 대부분 극한 상사나 뉴스 살롱에서 간단히 브리핑하는 정도로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좀 더 다룰 수 있는 인터뷰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2월 2일 진행된 극한 상사에서는 겨울왕국2와 관련해서 노키즈존 논란에 대해 꽁트를 진행하고 간단히 이야기했었는데요. 네.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면서도 생활과 밀접하고 무겁지 않게 다룰 수 있는 문제라면 관련된 사람들을 초대해 더 심층적으로 다룬다면 보다 유의미한 인터뷰를 청취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됐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인터뷰 코너가 많은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주로 간단한 뉴스 브리핑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평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부분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다른 부분은 이제 청취자를 이끄는 요소 그 두 번째로 제가 꼽은 건데요. 네. 주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는가입니다. 주제를 충분히 다루고 있는가?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좀 많았었는데요. 네. 먼저 대부분의 코너가 전반적으로 주제를 피상적으로만 다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약간 딜레마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뉴스부터 과학, 음악, 책 역사까지 다양한 코너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폭넓은 주제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지만 그만큼 질적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4일 수요일 뉴스를 품은 음악 코너에서는 음원 사재기 논란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이전에도 한 차례 논란이 되었었고 요즘 음악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임에도 새로운 차원의 논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논란이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는지 사건을 설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좀 심층적인 내용을 다루는 코너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코너 가짜뉴스 감별법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문제를 청취자들에게 직접 마치게 하면서 주위에 환기를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끌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매주 들을 때마다 그래서 결국 가짜뉴스 판별하는 법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흥미 유발도 좋지만 코너 취지에 맞게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명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가짜뉴스 판별하는 방법은 저희 YTN 라디오 같은 정통 뉴스를 들으시면서 확인하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뉴스 FM 조윤지입니다의 모니터링 내용 들어봤는데요. 청취자를 이끄는 요소. 네. 이런 주제를 정해서 한번 모니터링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네, 저희 열린 라디오 YTN에서 12월 한 달간 구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죠.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팟빵에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한데요. 열린 라디오 YTN의 구독이나 좋아요를 팟빵에서 누른 뒤 우물정 0945 샵 0945로 인증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책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팩트체크 코너를 진행했던 이고은 기자가 쓴 책인데요. 여성의 글쓰기, 나만의 언어로 나를 찾아가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여성의 글쓰기, 팟빵 구독 또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2017년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재민 92세대 208명의 지진 피해자들은 또다시 추운 겨울을 텐트에서 맞게 됐는데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만든 포항 지진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공동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 모성은입니다. 네, 모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포항 지진 특별법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포항지진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네. 20회 정기국회 본회 당일 마지막 날, 네. 지난 10일 날 저희들 생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만은, 네.
아무런 성과 없이 또 포항지진특별법 통과되지 않고 불발되고 네. 그래서 포항 시민들이 탄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몇 가지 법은 통과됐어요. 민식이법이나 그렇죠. 하준이법 네. 이런 민생 법안이라고 칭해진 것들은 됐는데 저희들은 참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왜 포항지진특별법이 민생 법안이 아닌지 왜 우리 포항 시민 50만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특별법은 통과되지 않은지 네. 이 국회의원들을 나무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참 탄식하셨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네. 상황인데요. 이번 특별법이 통과됐지 못했지만 이 특별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도 사실은 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포항지진 특별법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정확한 명칭이 네.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지진 피해에 대한 피해 구제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네. 피해 구제에 관한 구제. 특별법이. 네, 그렇죠. 네네. 구제 특별법인데 네. 저희들이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네. 구제가 무엇인가? 구제란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포항지진은 자연재해도 아니고요. 어떻게 어려운 처지에 뭐 도움을 받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공지진이고 네. 사람이 만들어낸 촉발지진이에요. 네. 여기에 분명한 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항 시민들이 구제를 받아야 되나요? 네. 범인들이 있고 또 의도적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네. 고의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이 났는데 왜 우리가 은혜적 시혜적으로 구걸하듯이 구제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저지른 정부에서 왜 피해를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꼭 은혜적으로 시혜적으로 베풀듯이 하는 겁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끼리 법대로 하자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네. 하자는 얘기. 네. 법에 나와 있는 자구대로 하자는 것인데 구제라고 표현해놓고 어떻게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이미 이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인재로 확인이 됐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그 법안 명칭 자체가 피해 구제로 되어 있어서 이거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피해 구제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배상과 보상은 그 책임의 한계에 있어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구제라고 표현해 놓은 상태에서는 네. 또 그리고 지원이라는 용어로서는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그 피해액에 대한 네. 보상과 배상을 전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네네. 자구 하나 갖고 네. 법원에서는 글자 자구 하나 가지고 유죄 부죄를 다툽니다. 그런데 이 법률상에 구제 지원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보상과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님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요? 그렇죠.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거는요. 네. 크게 네. 집이 무너져서 또 물질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그 무너진 담벼락에 머리를 맞아서 사망도 했고 네.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네. 뇌수술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건 직접적인 피해고요. 근데 그 직접적인 피해 조금 한 발자국만 더 가면은 집이 무너져서 장사를 못한 집이 있어요. 가게 문을 닫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있겠죠. 그럼 영업 손실이 그냥 억지로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부도가 난 경우도 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상처를 입었지만은 금방 가서 뭐 몇 주면은 해결되고 그 다음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정신적 트라우마. 네. 그죠? 이런 네. 것에 대한 위자료도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겠죠. 이런 피해 보상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특별법의 형태로서는 지금 포항 시민이 겪고 있고 피해를 입은 이 상황을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아직도 텐트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요. 네. 지난 8월에
이주 대책이 수립이 돼서 이주 희망 신청을 받았다고 하죠. 네. 네, 이 중에 한 92가구 중에 한 60가구, 62가구 정도가 이주 신청을 했고 네. 아직도 30가구는 이주 희망 자체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전체가 텐트 생활한 사람이 92가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네. 이전에 한 사람들은 다 임대주택이나 컨테이너 주택을 만들어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네. 그분들은 주택 완파 판정이 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네. 지금 92가구라고 하는 경우는 주택이 완파됐다고 판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어가 보면 물이 새고 벽이 갈라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한미장관 주택인데요. 주민들인데 네. 이 주민들은 완파 판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주 대책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그 텐트 생활을 했는데 뒤늦게 이제 정부에서 이 사람들도 이주를 시키자 해서 이주를 요청을 하니 이주 신청을 받아보니 그중에 네. 62가구는 이주하겠다 했고 나머지 30가구는 이주 못하겠다는데 그 30가구 이주 못하겠다는 이유는 딴 뜻이 아니라 네. 지금 아이들을 가리키는 아이들 양육하는 부모들이 이주를 하는데 이주하는 곳이 저 멀리 몇 킬로 떨어진 곳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등하교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두 번째 또 가까이 있는 출퇴근하는 사람들 차이가 네.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주해서는 안 되는 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러니까 네. 적합한 맞춤형 이주가 안 되고 네. 아주 획일화된 아니 전체주의적인 사고로 이주 대책을 세우는 거죠. 네. 그렇군요. 참 말씀을 듣고 보니 아이들 통학, 직장 통근 이런 부분들은 미처 보살펴지지 네. 못하고 그냥 집이 있으니 이쪽으로 이주를 해라. 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 같아요. 네, 네. 참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번에 그러면 이 포항지진특별법이 아직도 국회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크게 촉구를 한 내용이 특별 법안을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 수정 법안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에도 올리고 법사위에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여야가 합의된 내용이라 수정할 수 없다. 나중에 제정되고 나서 수정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이후에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온 거예요. 네. 근데 과연 이렇게 통과되기도 힘든데 나중에 개정을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네. 참 이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주를 못하신 이 30가구의 주민들 한미장관 펜션에 거주하셨던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대로 지금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추우니까 네. 그게 참 힘들어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지금 그 하루 이틀 하는 것도 힘든데 약 한 3년째 접어들죠. 그렇죠. 2년 지나고 3년째 접어지는데 이렇게 생활한다는 게 과연 그 가정생활이 아니죠. 일상생활이 아니죠. 네.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시군요. 지역의 어떤 지자체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호소와 좀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네. 이게 어떻게 민식이법, 하준이법은 민생법 아니고 포항지진 특별법은 민생법안으로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또 누락됐다. 이 자체가 화가 나는 겁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치인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 화가 나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특별법이 이제 통과되더라도 또 개정이 돼야 되는데 네.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보상이라는 용어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 외에도 그 정신적, 신체적 피해 지원이라 만약 배보상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더라도 네. 신체적, 정신적 피해 지원이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조항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네. 특별법으로서 특별한 법이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포항지진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전혀 특별하지 않는
법에 불과합니다. 네. 네, 저희들 오늘 내일 저희 세 번째 정기총회가 개최됩니다.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에서는 계속해서 시민들의 이 목소리 또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한겨울입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오늘 말씀,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 모성은 공동대표였습니다. 열린라디오 YTN 12월 15일 일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밴드 에이드의 Do They Know It's Christmas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Christmas time. There's no need to be afraid. At Christmas time, we let in light and we banish it.